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트워크 보안 중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음, 이번 2학기 때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 동영상 수업을 해야 돼서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과 직접 보면서 뭔가 이렇게 칠판에다가 저는 뭔가를 막 적으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동영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또 만나게 됐습니다. 음, 오늘 모두 5시간의 수업이 있는데요. 1교시는 늘 했던 것처럼 이제 지금까지 계속했던 수업에 대한 복습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2교시와 3교시 때는 사실 네트워크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토콜인 OSI 7레이어하고 그리고 TCP/IP 프로토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IP 버전 4하고 DNS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교시와 5교시 이 2시간 동안에는 실제 소켓을 이용해서 직접 파이썬으로 소켓 통신을 하는 것을 직접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직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실습은 1교시는 MS-DOS, 배치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2교시부터 5교시까지의 실습은 계속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는 것 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소켓을 이용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실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1교시 복습에 대해서 조금 들어갈 텐데요. 오늘 사실 이제 재택근무 중이어서 이게 강의 오늘 녹화를 지금 야간에 하고 있어서 지금 조금 환경이 안 좋은 거를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다음 녹화 때부터서는 정상적으로 좀 밝은 곳에서 이렇게 녹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T 기초에서는 제가 그동안 늘 강의할 때마다 얘기했었던 게 이제 이거였었죠.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요. 항상 했던 게 있었죠. 우리가 P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PC가 우리가 처음에 컴퓨터를 파워 온을 딱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우리 정상적으로 모니터에 로그인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과연 뭐 브라우저를 클릭해서 어딘가에 연결하거나 했을 때 내 컴퓨터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이거죠. 물론 이제 최초 컴퓨터가 이제 살아나는 과정을 이제 뭐 부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컴퓨터가 최초에 살아나는 과정을 부팅인데 최초에 컴퓨터가 살아날 때는 바이오스라고 하는 바이오스 칩에서 모든 가정용 PC는 다 이 바이오스 칩이 있어서 여기에서 최초 시작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이오스 칩의 기능 아주 크게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자체적인 진단을 통해서 내 시스템이 하드웨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체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내 컴퓨터가 준비할 수 있는 것 바로 운용체제를 구동시켜주는 역할 요 크게 이 두 가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두 가지를 거쳐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내 눈앞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딱 돌아갔을 때 그 이후에 과연 어떠한 동작을 거쳐서 내가
더블 클릭을 통해서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하느냐 이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게 이제 머더보드의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잘 많이 보셨겠지만 이 머더보드 안에 요 소켓이 있는데요. 요 소켓하고 오늘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할 때의 소켓은 다른 겁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하드웨어적인 요 소켓은 이제 CPU를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소켓이라고 말을 한 거고, 나중에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할 때의 소켓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인 파이썬에서 말하는 요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저 뒷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럼 먼저 컴퓨터가 어떻게 켜져서 이제 하느냐. 이거는 늘상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다시 안 해도 잘 알겠지만은 그래도 얘기한다면은 모든 컴퓨터에는 항상 CPU가 존재하죠. CPU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입력 장치하고 그리고 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력 장치의 대표적인 거는 바로 모니터죠. 바로 모니터가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입력 장치의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들 잘 아는 키보드라든가 마우스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CPU에다가 뭔가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요 CPU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뭔가 연산을 거쳐서 그 결과가 요 모니터 화면에 보일 텐데, 그때 이제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게 보조 기억 장치, 주 기억 장치, 그리고 캐시 메모리, 그리고 CPU 안에 들어있는 레지스터까지 이렇게 메모리의 그 단계적인을 거쳐서 보조 기억 장치에 있었던 그런 그 소프트웨어들이 램, 캐시, 그리고 CPU 안으로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렇게 이러한 단계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비용 문제하고 그리고 이 속도 문제, 이런 것들을 가장 옵티멀하게 잘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게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구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워낙에 자주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굳이 또 뭐 진행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IT 기초 분야에 있어서는 운용체제라는 게 뭐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냐 했었죠. 근데 운용체제는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컴퓨터 켜가지고 보고 있는 바로 요 윈도우 같은 그런 것들이 바로 운용체제죠. 즉, 요 운용체제가 사실은 이제 사람과 컴퓨터 사이에서 중간에서 이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동작들을 요 운용체제가 다 해주죠. 사실 요 운용체제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사용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죽었다라는 말은 곧 운영체제가 뭔가 오류가 발생해서 동작을 안 한다라는 것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용어인 거죠.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사람이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할 때 그런 명령어들을 어떻게 집어넣어 주냐 하는 그 문법적인 것을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데,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 포트란, 파스칼, C, C++, 자바, 뭐 비주얼 베이직,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뭐 엄청 많죠.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거를 해석해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에 의해서 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컴파일러는 중간에 오브젝트 코드를 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나중에 요거를 로딩해 가지고 동작시키는 거고, 인터프리터는 소스 코드에서 바로 해석해 가지고 바로 CPU로 가져가서 동작을 시키는 거죠. 인터프리터의 대표적인 게 요즘 계속해서 실습을 하고 있는 그 파이썬 언어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DBMS에 대해서 잠깐 했었고요. DBMS는 뭐 오라클, MySQL, 뭐 SQL 서버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즉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DBMS라고 그러죠. 그리고 SQL이라고 하는 언어하고 MySQL이라고 하는 DBMS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늘상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은 또 나중에 또 계속해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배웠었던 게 정보보호의 기본 요소 세 가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죠. 기밀성, 그리고 무결성, 가용성,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하나를 부인 봉쇄를 더한다라는 거예요. 내용들은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공부할 때 아주 기본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토콜, 레이어, 표준화 이런 용어들이라고 했죠. 프로토콜은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이제 통신하기 위한 어떤 협약, 어떤 규약,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을 프로토콜이라고 했죠. 우리가 보통 인터넷 사용할 때 TCP/IP를 쓴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TCP/IP 이런 것들을, 그리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통신을 한다 그러면 HTTP, 그리고 요즘에 HTTPS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프로토콜인 거죠.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계층 개념인데요.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토콜을 만드는 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은 서로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어떤 대표자들이 그런 표준화된 어떤 규약을 만드는 그런 기구들을 이제 스탠다드제이션 기관들, 조직들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UN 산하에 있는 ITU, 그리고 ISO, IEC, 그리고 요 ISO, IEC가 합해서 만들었던 JTC1,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그 RFC 규약을 만들고 있는 ITF, 뭐 이런 그 기구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나중에 아마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정도는 제가 나중에 꼭 그 머릿속에 사실은 넣어두라고 그랬죠. 이 정도는 사실 그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이런 정보 보호, 뭐 이런 컴퓨터 계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던 학생은 이런 굉장히 눈에 많이 익숙한 그런 그림들일 겁니다. 각각의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오늘 복습 시간에는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절차,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이라고 했어요. 자, 이 알고리즘을 많이 풀어봐야만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프로그래밍 하는 여기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가 예제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아는 그 옛날에 많이 들어봤던 아마 그 알고리즘일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1 붙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쭉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00까지 더한다고 합시다. 자, 100까지 더한다고 하는데 1 더하기 2 더하기 쭉 해가지고 100까지 더하면은 사실 뭐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1에다가 2를 더하면은 3이고 3에다가 그 다음 3을 더하면 6이고 6에다가 그 다음에 4가 나오니까 6 더하기 4면 10이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더하면 되겠죠. 그럼 100까지 더하고 나면은 이제 뭐 5050인가 나오죠. 자, 이렇게 계산해 나가는 요 방법, 요 체계, 요 절차,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근데 방금 전에 말한 이런 식의 계산하는 알고리즘은 이제 나중에 여기에서 써져 있습니다만은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그 알고리즘이 그렇게 풀어가는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법이
얼마나 좋으냐라는 것을 이제 따지는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이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계산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 있죠?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계산하는 건데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시간에 대한 복잡 그리고 공간에 대한 복잡인 두 가지를 가지고 크게 많이 따지는데요. 주로 시간에 대한 복잡도를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시간에 대한 복잡도는 뭐다 하면은 이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연산을 몇 번이나 하느냐 이거예요. 그 연산을 몇 번이나 하느냐. 연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사실 컴퓨터 수행하는 시간은 더 짧아지고 할 테니까 더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간은 이제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을 따지는 건데요.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따지기에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알고리즘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를 표현할 때는 요 시간 복잡도를 계산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복잡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빅 O 표기법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O에다가 빅 O, O에 그리고 가로 안에 예를 들어서 n이라고 하는 횟수를 통해서 컴퓨터 연산을 한다. 아니면은 5에 어떤 상수 뭐 한 번, 뭐 두 번, 세 번 뭐 연산을 한다. 그러면 5의 1이라고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걸 아까 1에서부터 100까지 더하는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식으로 1에서 2를 더하고 2에다가 3을 더하고 3에서 4를 더하고 하는 이런 방법은 이제 누구나 다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아주 똑똑한 친구 한 명이 옛날에 여기에서 알고리즘 하나를 만들어냈죠. 그 알고리즘이 그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죠. 1에서부터 100까지를 더하는데 1하고 100을 더했더니 101이었어요. 101. 그 다음에 2하고 99를 더했더니 역시나 101이었어요. 그리고 3하고 98을 더하니까 역시나 또 101이에요. 이런 식으로 쭉 더해가면 마지막에 50하고 51을 더하니까 역시나 101이었어요. 그러면 50까지 딱 하면 딱 절반 했잖아요. 그러면 1에서부터 50까지 했으니까 50개잖아요. 그럼 101 곱하기 5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친구가 있었죠. 정말 똑똑한 친구인데 이게 알고리즘은 이걸 이제 계산식으로 써보면 이거죠. 2분지 n 가로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 공식이 이제 나왔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요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은 연산을 한번 볼까요? 덧셈 한 번 하고 그리고 이 덧셈 되어 있는 이 계산하고 이 n하고의 곱셈 한 번 하고 그럼 이렇게 계산된 거를 2로 나눈 연산 딱 사칙 연산 딱 3번만 하면 되잖아요. 3번. 자, 근데 1에서부터 100까지 더하는 요거는 여기 지금 0은 안 했습니다만 컴퓨터는 항상 0부터 시작하는 게 있어서 0부터서 0 더하기 1 이렇게 했다라고 치면은 요거는 덧셈을 100번을 해야 되잖아요. 즉 n번의 덧셈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복잡도로 계산해 보면은 5에 n번을 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리고 이거는 딱 연산이 n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 1000이든 만이든 뭐 100만이든 1000만이든 요 알고리즘을 쓰면은 딱 3번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3번만.
바로 이런 경우를 O1이라고 표시합니다. 원. 이런 세 번 계산한다 해가지고 여기다 3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n이라고 하는 거, O의 n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이런 XY 이런 그래프에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죠. 예. 근데 이 1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사실은 n이 아무리 커져봤자 이거는 평평하죠. 딱 3번밖에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그 복잡도 비고 표기법으로 써놓은 것 중에서 5의 1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엄청 좋은 것이다.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는 복잡도 계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나중에 컴퓨터 이제 여러분들의 수업을 계속 이런 분야 쪽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알고리즘에 대한 수업이 또 별도로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엄청 많이 계산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알고리즘 복잡도 계산 이런 게 쉬운 건 아닌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 오늘은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시스템의 보안 기능에 대해서도 했었죠. 컴퓨터 한 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 6가지 큰 기능들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계정과 패스워드 관리를 잘해야 되고, 세시정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접근 제어 잘해야 되고, 그리고 권한 관리, 그리고 로그 관리, 그리고 취약점 관리. 이런 6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옛날 시스템 보안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거고요. 자,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이건 네트워크 그 첫 번째 강의 때 얘기했었던 건데요. 결국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연결돼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죠. 이 오늘날의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게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쓰고 있는 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요 스마트폰도 스마트폰 뭐 3G, 4G, 뭐 5G 뭐 하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네트워크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오늘날의 네트워크 그러면은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의 그 전화망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네트워크입니다. 네. 프로토콜은 넘어가고요. 이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할 거고요. 기초적인 용어에서는 노드하고 링크에 대해서 얘기했죠. 노드는 뭐 각종 장치들을 노드라고 불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호스트, 컴퓨터 한 대도 노드인 거고 라우터나 스위치나 허브 이런 거 한 대도 다 링크 노드인 거죠. 그리고 이런 노드와 노드를 연결해 주는 게 링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링크의 대표적인 게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뭐 TCP/IP 프로토콜을 통한 이런 이더넷 같은 그런 걸로 연결한 것도 전송 매체에 속하는 거고 링크에 속하는 거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통신하는 무선으로 통신하는 그런 것도 링크인 거죠. 예. 자, 그러면 그러한 통신을 하기 위해서의 구성 요소는 당연한 거지만 내가 데이터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데이터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수신자, 그래서 송신자, 수신자가 있어야 되고 요 둘 사이가 연결이 돼 있어야죠. 이게 전송 매체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기본적으로 요 3가지가 필요한 거죠. 송신자, 수신자, 그리고 이 사이의 통신 매체. 그리고 실제로는 이 통신 매체를 통해서 흘러가는 어떤 자료들도 필요하겠죠. 그러한 자료들을 실제로는 요 송신자와 수신자가 전송 매체를 통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통신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네, 접속 장치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들 PC에서 사용하는 랜 카드인 거죠. 보통 닉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닉이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여러분들 당연히 다들 닉이 있고요. 이 닉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주소입니다. 이 물리적인 주소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들여다보면은 IP config all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IP config all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물리적 주소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바로 이 물리적 주소, 이게 여러분들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맥 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맥 주소가 이제 오늘 2, 3교시에 배울 OSI 7레이어 계층에서 네트워크 링크 계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리 계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소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음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네트워크 장치에서 아주 중요한 게 이 라우터죠. 라우터. 이런 것들은 지난 수업 시간에 다 했으니까요. 네.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서요. 지금까지 수업했었던 것들 중에서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얘기 드린 거고, 실습은 그동안 계속했었던 MS-DOS 명령어를 해보는 것하고, 그리고 배치 파일 실습해보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파워쉘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하기 시작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은 파워쉘은 별로 현재로는, 물론 이제 많이 쓰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별로 파워쉘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커맨드 요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사실 파이썬 소켓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요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서 오늘 실습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1교시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 다음에 2교시 수업은 잠시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